시원한 바닷물에 풍덩 뛰어들고 싶은 계절. 사람들을 바닷가가 아닌 바다 한가운데로 불러오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닷사람, 육지사람 할 것 없이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는 여름바다의 대물, 농어. 바다의 야생마라는 별명답게 바다사람들과는 힘의 한판 승부를, 육지사람들과는 맛의 단판 승부를 벌이는데요. 과연 올여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볼거리, 즐길거리 넘쳐나는 곳이지만 관광객들 중 열의 9은 여전히 신선한 활어에 이끌려 통영을 찾는데요. 살아있는 데다 제철 수식어까지 붙으면 부르는 게 값. 이맘때면 농어가 그렇습니다. 여름에 농어철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5월달부터 여름에. 아무래도 좀 쫄깃하지. 농어 같은 경우는 지금 철이다 보니까 최고로 이제 쫄깃하다고 보면 되겠죠. 음력 5월에 고아 먹으면 흰허리가 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여름철 최고의 맛과 영양을 뽐내는 녀석이죠. 우리나라 이제 속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얘기로 봄에는 조기, 여름에는 농어, 가을에는 갈치, 겨울에는 동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농어는 여름철에 가장 제철이고요.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양식으로 즐기는 그런 식품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민어와 함께 여름철 복다림을 책임지는 농어는 다른 생선과 달리 날씬한 몸과 큰 입이 특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제주도와 서남해안, 동해 남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농어는 이제 어릴 때는 연안 쪽으로 붙어가지고 또 어린 농어는 담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강 하구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되면 다시 이제 깊은 데로 깊은 바다로 이동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 어린 농어는 소형 갑각류를 좋아해가지고 소형 새우리를 좋아해서 그 새우리를 많이 잡아먹고, 또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이 되면 어류를 좋아하게 돼서 멸치라든지 전어라든지 어떤 그런 소형 어류를 좋아해서 여름철이나 되면은 이제 멸치 떼를 따라서 연안으로 또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겨울철에는 산란을 위해 깊은 바다에서 겨울잠을 자다가 여름이 되면 먹이를 찾아 연안으로 다가오는 녀석들. 특히나 갯바위나 암초밭 주변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농어는 한 가닥의 기다란 줄에 낚싯대를 달아 걸리게 하는 연승어업과 조리를 통해 물고기가 그물코에 꽂히게 하는 유자망 어업을 통해 잡습니다. 또한 가짜 미끼를 이용하는 루어 낚시로도 낚아올릴 수 있죠. 조선 후기의 어원연구소인 아언각비에서는 농어를 노응어라 기록하고 있는데요. 노응어가 점점 변해 오늘날의 농어가 됐다는 이야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어가 흔한 일본에서는 농어를 스즈키라고 부르는데, 이는 일본을 대표하는 생선이라는 의미로 스즈키라는 성을 가진 일본인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김씨 생선 정도 되겠죠? 예로부터 우리나라,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흔한 생선이었던 농어. 하지만 워낙 인기가 많은 탓에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났고, 서식 환경 역시 예전 같지 않아 요즘에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운 귀한 생선이 돼버렸습니다. 내년에 비해서는 올해 좀 적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왜 그럴까요? 모르지, 그거는. 추운 탓인가. 또
부수가 비가 들어서 그러는 거. 요즘 또다리하고 뭐저 도마하고 하모 장어하고 좀 나고 있습니다. 농어는 어떻습니까? 농어는 조금 낫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에 많이 나는 지금 그 제철인데 지금 농어가 조금 양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때문에 2000년대 초반부터 각광받기 시작한 농어 양식. 플랑크톤이 풍부해 천혜의 환경을 갖춘 양식의 메카, 통영에서 주로 양식되고 있습니다. 해조류나 사료를 먹는 다른 양식 어종들과 달리 농어는 육식성이기 때문에 새우나 멸치를 먹이로 줘야 하고 수온이 맞지 않으면 성장을 멈춰버리는 까다로운 녀석이죠. 지금 저희 여기는 사육하는 미수는 한 30만 마리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고기하고 비교해서 사육하기 어떻습니까? 그 농어가 좀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까다롭지만 그래도 고단가이기 때문에 저희 농어를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키워야 이렇게 출하할 수 있죠? 저희들은 치어를 입식한 이후에 한 30개월에서 한 36개월 정도 저희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현재로서는 지금 뭐 참돔 정도 수준. 크면 클수록 더욱 맛이 좋아지는 농어는 자연 상태에서도 3년 정도는 자라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양식 농어 역시 3년 정도 키워 출하합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키운 겁니까? 한 3년 정도 저희 양식하는 요정입니다. 보통 몇 킬로 정도 되죠, 이 정도면? 이게 한 2kg는 됩니다. 1.5에서 한 2kg는 됩니다. 사이즈는. 농어는 환경에 따라서 성장 속도와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담수가 좀 많이 유입이 되는 지역은 확실히 좀 빨리 큽니다. 성장이. 방어와 숭어처럼 자라면서 이름이 달라진다고 해 출세어라 불리는 농어.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30cm 이하의 작은 농어는 깔따구, 80cm 이상의 중간급 농어는 따옥이라고 불리다가 성어가 되어야 비로소 농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또한 주나라 무왕이 천하를 통일하기 전 바다를 건널 때 농어가 배 위로 튀어올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기란 생선으로 대접받는 농어. 출세어인데다가 기란 생선이니 낚시꾼들은 농어를 잡으면 복권을 산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유난히 농어에 얽힌 이야기와 속담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맛과 영양이 출중하기 때문이겠죠. 이 민농어는 말 그대로 이 무늬 자체가 깔끔하고 점이 없잖아요. 근데 점농어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폭이 조금 더 큽니다. 폭이 조금 더 크면서도 이 점박이가 더 있거든요. 근데 살은 확실히 그 민농어가 낫지 점농어는 좀 육질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잡히는 농어는 민농어라고도 불리는 농어, 점농어, 그리고 넙치농어인데요. 대체적으로 일반 농어의 맛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기가 커 회는 물론 다양한 요리로도 활용이 가능하죠. 껍질 같은 경우는 생선이 붙어 있을 때는 살하고 같이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물로 데치는 것보다도 불로 하는 게 좋아요. 그것도 토치가 아니고 프라이팬에 불을 가해가지고 열이 가했을 때 그때 치즈가 딱 눌리면은 식감도 좋고 유부기 자체가 이 껍질 자체가 오래 갑니다. 또 맛도 있고. 끓는 물에 넣어 살짝 데친 농어 껍질은 회보다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농어의 맛을 설명해주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서 큰 벼슬을 하던 선비가 어느 여름날 문득 고향에서 맛본 농어가 생각나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했다는 이야기. 영양 역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비타민 A와 D의 함량이 높아 성장기 어린이는 물론 어르신들에게도 좋고 풍부한 타우린을 품고 있어 피로회복에도 으뜸인 농어.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위 건강에 좋고 힘줄과 뼈를 강하게 한다고 적혀있고 당나라의 의서인 식료본초에도 역시 임신 중 하열이나 복통이 있는 여성에게 농어국을 끓여 먹이면 안정이 된다고 적으며 농어의 영양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7월에 잡히는 농어는 바라보기만 해도 약이 된다는 말까지 생겨났죠. 또한 농어는 다른 생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 함량이 적어 맛이 깔끔하고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생선. 때론 뜨끈하고 얼큰한 탕으로, 때론 속까지 시원해지는 물회로 180도 변신까지 가능하니 농어 한 마리면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에겐 뭐니 해도 뜨끈한 국물이죠. 저희는 이 불 자체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불을 강하게 끓이는 것이 아니고 아주 약은 불에 천천히 끓입니다. 그러면은 이 국물 자체가 탁하지가 않고 그 안에 있는 그 성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강하게 끓인거나 천천히 끓인거나 그 영양분은 똑같습니다. 그 대신에 얇게 끓였을 때가 국물이 더 시원하고 더 맛이 더 한결 더 좋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선이라면 질리도록 먹었을 어부들도 꼭 한두 마리씩 집으로 챙겨간다는 농어. 손맛 찾아 전국을 누비는 강태공들에게도 농어는 언제나 가슴 설레는 녀석인데요. 잘 빠진 팔등신 몸매 속 100가지 매력을 품은 생선. 올여름엔 농어의 매력에 푹 빠져 더위를 잊어봐야겠습니다.